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놀라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635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평균 49만 원씩이나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찾아가지 못한 돈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니어분들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 역시 항상 시청자분들 편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금융 정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십니다. 30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본인이 어디에 얼마나 돈을 맡겨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이곳저곳에서 만든 통장들, 자녀분들 용돈 저축해준 계좌들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잠자는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우리 예금이 더욱 안전해지는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지금까지 5천만 원까지만 보장받던 것이 1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정보도 정확히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요즘 이런 정보를 악용한 사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직접 확인한 정확한 정보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휴면예금 찾는 방법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휴면예금이란 5년 동안 거래가 없던 은행 예금이나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이런 돈들이 법정기관으로 넘어가서 관리되는데 언제든지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평소 거래하시던 은행에 가서 물어보시는데 사실 은행에서는 이런 업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 곳에서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각각 따로 관리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조회해야 해요. 첫 번째는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휴면예금 찾아줌이라는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만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지 않은 다른 휴면예금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휴면계좌 조회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손해보험, 생명보험, 은행, 우체국의 휴면계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사용 중인 계좌까지 포함해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곳을 모두 확인해야 완전한 조회가 가능해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내 돈이니까 한 번은 해볼 만하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는 거예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또는 1397번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서민금융 콜센터인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365일 24시간 조회는 가능하고 지급 신청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먼저 연락을 받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절대로 먼저 전화하지 않아요. 항상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것도 없고요. 만약 누군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휴면예금이 있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심각한데 올해 1분기에만 피해액이 3,116억 원이나 되고 50대 이상 피해자가 53%나 차지한다고 해요.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주요 타겟이라는 얘기죠.
간단한 예방하는 방법을 기억하세요. 전화로 자산 검수, 자산 이전, 감정평가, 제출 같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사기예요.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용어를 절대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전화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112에 신고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정보인 예금 보완도 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 보완도가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 올라가는 거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금액은 여러 은행에 나눠서 맡겨두셨죠. A은행에 5천만 원, B은행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9월부터는 한 은행에 1억 원까지 맡겨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은행에 8천만 원, B은행에 9천만 원이 있다면 각각 전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란 거예요. 만약 원금이 1억 원이고 이자가 별도로 발생한다면 전체 합계 1억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은행,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보험회사, 금융투자업권까지 모두 1억 원으로 올라가요. 상호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개별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 보완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가입한 시점도 상관없어요.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도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외화예금도 보호받고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받아요. 하지만 주식이나 펀드같이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투자 상품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해요.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김 씨가 A은행에 정기예금 7천만 원, 적금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죠. 지금까지는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9월부터는 9천만 원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는 이 씨가 B은행에 예금 8천만 원, 퇴직연금 6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예금 8천만 원과 퇴직연금 6천만 원을 각각 별도로 보호받아서 총 1억 4천만 원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야 했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예금 보호한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한 곳에 모든 돈을 맡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분산 투자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리고 예금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보호금융 상품 등록부를 확인하시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을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들이 금융 관리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이 약 10% 정도 되는데 10명 중 1명 꼴이에요.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가 금융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가족들과 상의해서 안전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건망증과 치매는 다릅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떠오르지만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고령층을 노리는 금융사기가 계속 늘고 있어요.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재산 편취도 있고 복잡한 금융상품을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하는
불안전 판매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금융거래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시고 급하다고 재촉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휴면예금 찾기는 네 곳에서 각각 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손해보험협회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인터넷이 어려우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거나 1397번으로 전화하세요. 둘째, 9월 1일부터는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여러 은행에 돈을 나눠 맡길 필요가 줄어들어요. 셋째, 보이스피싱과 각종 금융사기를 조심하세요. 먼저 연락 오는 건 무조건 의심하고 전화로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즉시 끊으세요. 넷째, 정기적으로 본인의 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가족과 공유해서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은 모두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신청하실 때는 해당 기관에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느낀 것은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거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주변에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우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